역세권은 직주 근접에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나 시장 영향 및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끼리는 개발을 잘 못하겠지.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확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것과 저는 뭐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보세요. 승강장 기준 350m 내 주거지역에서 추진한 민간사업 용도 지역 상향 지원 해주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많이 내놔. 이제 인센티브 준 거에 비해서 많은 임대주택 내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비싸지죠. 더 비싸지는 겁니다. 여기가 고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중공업 내 지역 공장 부지 이전. 이제 드디어는 이제 중공업 지역에 모두 공장 다 없애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다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개발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개발이 안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대단히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서로들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조건 이런 중공업 내 지역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뭐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집값 올라가는 거고, 땅값 올라가는 거고, 집값 올라가는 거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값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질 않아가지고 미분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피스 상가 등 1인용 주거 전환 활용. 오피스 상가를 주거로 전환한다네요. 저는 오피스를 사람들한테 그냥 싸게 공공으로 오피스를 공급하는 건가? 또 이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상가 등을 주거 전환으로 해서 활성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2층, 3층에 고시원들은 근생이거든요. 거기는 사실상은 주방이라든가 이런 거 못 넣게 되죠. 앞으로 이제 이런 상가 등에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하지? 주거 산업화하는 게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야 돼.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로 제한한다. 참 이게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 가구기 때문에 너네들은 차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없는 애들만 와. 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재산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차량 없는 걸로? 그런데, 그러니까 차가 여긴 주차가 안 됩니다. 주차 안 하실 분만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주변에 불법 주차 난리가 나겠네요. 이게 도시형생활주택도 예전에 주차장을 굉장히 줄여줬다가 지금 주차가 문제가 돼서 다시 강화를 했는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보면은 이 대책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개발을 통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중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발이라든가 분양 대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계속 손을 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레일 부지 여기 보세요. 용산 정비창 이게 단군 이래 가장 최고의 개발이라고 하는 용산 정비창이에요. 용산 개발 용산 국제 도시 개발이에요. 이제 이거 저는 웬만하면 손 못 댈 줄 알았는데 외국의 어떤 그런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아파트면은 큰 자본이 필요 없죠. 이거 펜스 쳐놓고 땡 하면 다 팔려요. 이거는 엄청날 겁니다. 돈 걱정이 있겠어요. 이거 사업 따내는 사람은 그냥 돈방석에 앉고 당첨되는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이거 업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소리 했지. 아파트 지면요 엄청날 것 같고 그 힘을 계속 이제 탄력을 받으면은 상업시설 같은 거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거 개발되면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그동안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던 것들 다 이제 아파트로 풀겠다는 건데 주택 가격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정말 끝내줍니다. 수도권 30만원 계획 여러분들 보세요. 30만원 계획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서울에 이러한 대단지 개발이 되는데 떨어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내 바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뭐 좀 좋은 땅들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뭐 기대하셔도 될 만큼 뭐 좋습니다. 뭐 Q&A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과밀 억제권과 이제 성장 관리 권역. 이제 자연 번역 권역은 아니죠. 이제 여기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서울특별시 전체고요.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뭐 이런데 남동 북랑을 제외한 다 의정부, 구리시 이런 데가 지금까지는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성장 관리 구역까지 그래서 웬만한데 뭐 포천, 양주, 김포, 화성, 뭐 안성 이런 데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광역시들 다 됐죠. 뭐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광주 광역시, 울산 광역시 뭐 이런데 다 제한이 됐는데 빠진 곳도 있죠. 어디가 빠졌나요? 뭐 예를 들면 전주 빠졌죠. 예, 전주는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 뭐 청주, 예, 청주. 그다음에 천안 이런데. 예, 다 빠진 거예요. 천안, 아산 이런 데 다 빠진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이제 좀 항상 풍선 효과예요. 정말 돈 갈 곳들을 찾기 때문에 찾는 건데 서울에 지금 먼저 5월 6일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기대가 사는 상황에서 이거를 딱 발표한 거는 뭐랄까 이제 지방 그만 올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뭐 이런 시그널인가요? 아니면은 그동안 안 올려준 데들 있잖아. 뭐 전주, 청주, 뭐 천안 이런 데도 좀 가봐.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늦게나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국토교통부에 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있고요. 또 신문 같은데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걸 뭐 읽는다고 해서 뭐 외운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경험치로 봐서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핵심 지역에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공공이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KS 마크 찍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가격 상승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열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부동산 시장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떤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 많이 나오고 있죠. 나이가 들면은 취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식 갖고 저 부부싸움 하는 집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돈 날려가지고 하지만은 부동산은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부에서는 잠깐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규제 정책 그리고 뭐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절대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외국 같은 데는 배당을 통한 어떤 주식도 배당을 통한 이익 뭐 그냥 뭐 이런 그 재판만을 통한 이익보다는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가줘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정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부지만 싸게 공급하고 상업 부지는 엄청나게 너네들끼리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효과가 주변으로 이제 퍼져가는 것이고요. 가격 상승, 상업 지역이 비싸지니까 주택 가격도 다시 당연히 비싸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이런 매월 벌어들이는 이러한 상황보다는 그냥 투자해놓고 다시 되팔고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개편이 돼야지만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정부 정책을 정부 정책을 보면요,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한 곳은 없어요. 예, 박정희 때, 뭐 전두환 때, 뭐 이럴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도의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기식 경제 개발, 부동산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그 프레임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극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